안녕하십니까. 경주지의 건병철입니다. 한국 디지털 사진가협회 경주지의 10월 온라인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환 렌즈 종류와 활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렌즈의 종류와 효과입니다. 카메라 밝기는 F수치로 표시되는데 1.4, 2.0, 2.8, 3.5, 4, 5.6 등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렌즈의 초점 거리는 mm로 표시합니다. 일반적으로 풍경사진에 사용하는 렌즈를 열거하면 표준 렌즈 초점 거리 45에서 55mm를 중심으로 광각계로는 17에서 24mm의 초광각 렌즈와 28에서 35mm의 광각 렌즈가 있습니다. 응한 렌즈로 15mm 이하가 있으며 망원계로는 85에서 135mm의 준 망원과 200에서 300mm 망원 렌즈, 그리고 초망원계로는 400에서 1000mm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접사용 마크로 렌즈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광각 렌즈나 초망원 렌즈는 자연 풍경에서는 현실감이 약해집니다. 특별한 조건이 아닌 한 가장 적절하고 무난한 것으로 28에서 35mm 광각 렌즈를 잘 이용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표준 렌즈는 화면이 보통 눈으로 보이는 시각과 같은 하각을 가진 렌즈로 이는 이미지 센서의 대각선 길이와 거의 같은 길이의 초점을 가집니다. 광각 렌즈는 화면의 대각선 길이보다 짧은 초점을 가진 렌즈로 35mm용 카메라의 경우 14에서 35mm의 렌즈를 말합니다. 이 렌즈는 비싸게 심도가 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선명한 화면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원근감을 강조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계통의 렌즈이며 필수적으로 휴대하면 좋겠습니다. 망원 렌즈는 화면의 대각선 길이보다 긴 초점을 가지고 있는 렌즈로 85에서 1000mm 렌즈를 말합니다. 하각이 아주 좁아서 200mm의 경우는 하각이 12도, 300mm는 8도로 50mm의 46도에 비하여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바라보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끌어당겨서 크게 찍을 수 있는 장점과 아울러 주위에 불필요한 것을 생략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아웃포커스 기법에도 많이 사용됩니다. 이 렌즈의 특징은 하각이 좁고 초점 거리가 길며 초점 신도가 얕아서 아웃 오브 포커스와 인포커스 촬영을 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초점 신도가 얕기 때문에 삼각대가 꼭 필요합니다. 줌 렌즈는 피사체와 카메라 위치에서 초점 거리만 조절하여 연속적으로 확대 축소시키면서 촬영할 수 있는 렌즈인데 이것은 편리한 반면에 대형 확대 시 해상력이 떨어지는 것이 흠입니다. 어안 렌즈는 초점 거리가 아주 짧은 렌즈인데 초광각적인 하각 180도로 촬영할 수 있으며 화면을 가장 굴절하는 효과를 지닙니다. 군중 촬영이나 변화 있는 화면 촬영 등에 적합합니다. 마이크로 렌즈는 최단 거리인 23에서 24cm까지 근접해서 촬영할 수 있는 것으로 이 렌즈는 미세 부분에 묘사가 뛰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50에서 60mm 정도의 표준 마이크로 렌즈 등 여러 종류의 마이크로 렌즈가 있으며 주로
포커를 가까이 하여 크게 촬영하는 데 사용합니다. 단렌즈는 정해진 하나의 하각만을 찍을 수 있으므로 다른 하각의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직접 움직여야 합니다. 단렌즈는 조리개를 많이 개방하도록 설계하는데도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줌 렌즈에 비해 조리개를 더욱 많이 열 수 있는 렌즈가 많습니다. 조리개를 많이 열수록 심도 표현의 폭이 넓어지고 저광량에서의 촬영에도 유리하므로 심도의 표현이 중요한 인물 사진 등에서 단렌즈를 선호하게 됩니다. 렌즈의 초점 거리와 하각입니다. 렌즈의 하각은 렌즈의 초점 거리와 이미지 센서와의 직접 연관이 있으며 렌즈의 초점 거리와는 반비례 관계를 가지며 이미지 센서와는 정비례 관계를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렌즈 초점 거리와 촬영되는 범위 즉 하각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mm일 때는 하각이 146도입니다. 24mm는 하각이 84도입니다. 35mm는 하각이 62도입니다. 85mm는 하각이 28도입니다. 120mm는 하각이 20도입니다. 200mm는 하각이 12도입니다. 300mm는 하각이 8도입니다. 렌즈의 초점과 피사체의 심도입니다. 물리적으로 모든 렌즈는 특정 거리에 있는 피사체 한 곳만 선명하게 투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진을 보며 대개 한 부분만 선명한 경우보다는 일정 범위 전체가 선명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피사계 심도에 의한 것으로 피사계 심도는 초점을 맞춘 지점 전후로 시각적으로 선명하게 보이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피사계 심도는 사진가의 의도에 따라 깊게 혹은 얕게 표현이 가능하며 이는 조리개 숫지, 렌즈의 초점 거리, 촬영 거리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피사계 심도와 깊다 얕다의 표입니다. 조리개 수치는 클수록 깊습니다. 작을수록 얕습니다. 초점 거리는 짧을수록 피사계 심도가 깊습니다. 길수록 얕습니다. 촬영 거리는 멀수록 피사계 심도가 깊습니다. 가까울수록 얕습니다. 다음은 요즘 나오는 카메라가 로우 파일이 CR3로 형성되기 때문에 윈도우 10에서 미리 보기가 잘 안됩니다. 여기에서 CR3 파일 미리 보기 앱 설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CR3 파일을 윈도우에서 미리 보기를 하려면 윈도우 10 버전이 2019년 5월 이후 업데이트 된 것이라야 합니다. 버전 번호가 19035 이후 것입니다. 먼저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를 검색하여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없으면 계정을 만든 후 로그인을 합니다. 검색창에서 로우 미리 보기를 입력하여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로우 이미지 확장 구매 사이트가 뜹니다.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로우 이미지 확장 파일이 뜨는데 여기에 오른쪽에 이미지 확장에서 오른쪽 무료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이미지 확장에서 오른쪽 실행을 클릭하면 앱이 자동으로 깔아집니다. 이렇게 작업을 마무리하면 윈도우 창에서
OS3 파일이 미리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이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레이어는 미술 시간에 사용하는 셀로판지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투명한 비닐에 그림을 그린 다음 겹치는 것 같은 기법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며 이때 겹친 이미지층이 바로 레이어가 됩니다. 레이어 구조 포토샵 한 장을 불러왔습니다. 일반 레이어는 이미지 속성을 가지며 투명 영역을 만들 수 있고 자유롭게 수정하나 배치할 수 있습니다. 문자 레이어는 문자를 입력하면 만들어지고 썸네일 부분에 이렇게 T자가 표시되어 일반 레이어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배경 레이어는 포토샵에서 사진을 열거나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하여 새로운 작업창을 만들며 기본으로 나타나는 레이어입니다. 파일 새로 만들기를 이렇게 열어보면 창이 하나 뜹니다. 배경 내용도 흰색에서부터 검정, 배경색, 투명까지 사용자 정의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흰색으로 이렇게 배경 내용을 해서 만들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경이 흰색이 된 배경 레이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배경 레이어는 일반 레이어와 달리 편집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수정이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레이어로 속성을 전환한 다음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일반 레이어로 전환을 해 보겠습니다. 배경 레이어를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 레이어의 창이 뜹니다. 이게 이름은 바꾸어도 되고 그대로 해도 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 일반 레이어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소녀의 레이어처럼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는 이 포토샵 이외의 프로그램에서 만든 이미지나 영상을 포토샵에 불러올 때 고유의 속성을 유지하는 경우 만들어지는 레이어입니다. 이 레이어의 썸네일류 아래쪽에 아래는 작은 사각형이 표시되어 일반 레이어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패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종류에는 보면 종류, 이름, 효과, 모두, 속성, 색상, 고급 개체, 선택, 대지 등이 있습니다. 이 종류는 레이어 종류를 기준으로 검색합니다. 이름은 레이어 이름을 기준으로 검색합니다. 효과는 이펙트 효과가 적용된 레이어를 기준으로 검색합니다. 모드는 모드가 적용된 레이어를 기준으로 검색합니다. 속성은 레이어의 속성을 기준으로 검색합니다. 색상은 레이어 색상을 기준으로 검색합니다. 픽셀 레이어용 필터는 이렇게 픽셀로 구성된 레이어를 검색합니다. 조정 레이어용 필터는 색상을 보정한 레이어를 검색합니다. 유형 레이어 필터는 문자 레이어를 검색합니다. 모양 레이어용 필터는 쉐이프 레이어를 검색합니다. 고급 개체용 필터는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를 검색합니다. 레이어 필터는 크기, 끄기는 레이어를 검색하는 기능을 켜거나 끕니다. 이
블렌딩 모드는 선택한 레이어와 아래에 위치한 이 선택한 레이어와 요 아래에 위치한 레이어 합성 방식을 지정합니다. 여기에 보면 표준에 있고 디졸브 어둡게 하기 곱하기 색상 변 선형 변 이런 게서 강도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어두운 색상을 하면 이렇게 그 레이어의 사진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밝게 하기, 스크린, 색상 닫지, 선형 닫지, 밝은 색상 등이 있는데 여러분은 여기서 나중에 적당한 것을 선택하여 합성을 지정하면 됩니다. 불투명도는 선택된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기본값은 100입니다. 이렇게 숫자가 낮을수록 희미해집니다. 여기 잠그기는 선택된 레이어에 작업이 적용되지 않도록 기능별로 잠글 수 있습니다. 투명 픽셀 잠그기는 투명 영역에 작업할 수 없습니다. 브러쉬 잠그기는 브러쉬 도구를 이용하여 작업할 수 없습니다. 위치 잠그기는 이동할 수 없습니다. 대지와 프레임 내부 및 외부의 자동 중첩 방지는 넘어갑니다. 모두 잠그기는 어떤 작업도 할 수 없습니다. 7은 불투명도와 마찬가지로 조절하는 옵션이지만 선택된 레이어의 전체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색상 영역의 불투명도만 조절합니다. 여기 눈 아이콘은 해당 레이어를 화면에 표시하거나 감출 때 사용하는 것으로 한번 클릭하면 아이콘이 비활성화되면서 해당 레이어 이미지가 화면에 보이지 않습니다. 레이어 연결 아이콘은 두 개의 레이어를 선택하여 함께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해서 이렇게 하면 함께 움직입니다. 레이어 스타일은 혼합 옵션부터 그림자까지 다양한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마스크는 해당 레이어에 마스크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스크가 생성되어서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새칠 또는 조정은 이미지 조정가에 여기에 이미지 조정과 같은 기능으로 명도부터 쭉 이렇게 균일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정은 단색부터 선택 색상까지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새 그룹은 레이어를 하나의 묶음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어 줍니다. 새 레이어 만들기는 새로운 레이어를 만드는 기능으로 투명한 배경에 레이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눌러보면 이렇게 레이어가 새로 하나 생성됩니다. 이 삭제는 선택된 이 레이어를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레이어 패널 사용하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레이어 선택하기는 마우스로 레이어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됩니다. 레이어 이동하기는 이동하고자 하는 레이어를 선택한 후 이동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동하면 이동해집니다. 레이어 숨기는 것은 숨기려는 레이콘 아이콘을 클릭하면 숨겨집니다. 소녀를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렇게 숨겨집니다. 다시 클릭하면 나타납니다. 레이어 복제하기는
복제할 레이어를 마우스로 아래로 드래그를 하면 됩니다. 소녀를 한번 복제를 해 보겠습니다. 복제가 아래 드래그를 하면 소녀가 한 개가 복사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동 도구로 한번 옮겨 보면 이렇게 복사가 되어 있습니다. 레이어 삭제는 삭제하고자 하는 레이어를 선택한 후 삭제 버튼 아래로 드래그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리본을 삭제하려면 여기서 해가 삭제에다 드래그를 하면 리본이 삭제되었습니다. 레이어 이름 바꾸기는 변경하려는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소년에서 여름으로 이렇게 바꾸면 바꾸어집니다. 레이어 묶기는 묶으려는 레이어를 컨트롤로 선택하면 됩니다. 소녀와 리본을 묶어 보겠습니다. 컨트롤을 누르고 리본을 선택하면 이렇게 묶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이어 합치기는 합치고자 하는 레이어를 이렇게 선택하여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레이어 병합을 누르면 소녀와 레이어 합쳐졌습니다. 레이어 그룹 만들기는 만들고자 하는 레이어를 선택을 합니다. 배경을 선택하고 리본을 선택하고 소녀를 선택합니다. 오른쪽 마우스에서 레이어 연결을 누르면 그룹이 묶어졌습니다. 연결하기가 묶어졌습니다. 레이어 그룹 만들기는 만들고자 하는 레이어를 선택을 합니다. 소녀와 리본과 배경사진을 선택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연결을 해제를 하고 다시 레이어 연결을 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다시 해제를 하려면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레이어 연결을 해제를 하면 됩니다. 레이어 잠그기는 레이어를 선택한 후 잠그기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 레이어 잠그기가 됩니다. 다시 레이어를 잠그기를 해제를 하려면 잠그기 해제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해제됩니다. 레이어의 색상 지정하기는 이렇게 레이어를 선택한 후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빨강에서 흰색, 회색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노란색으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그러면 노랑을 누르고 하면 색깔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색상 없음을 하면 색상 없음이 됩니다.